아, 신청한 그 시점만 중요한 네. 거예요? 그 후에 계속 낮은 걸로 계속 내는 거네요? 맞아요. 진짜 꿀팁이다. 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당투보이 시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50대 중반이고요. 15년 동안 경력 단절 일을 안 하다가 2015년부터 기간제 근무를 하고 올해 7월부터 정규직에 합격해서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 6년 정도 정년이 연장되니까 6년 이상은 아마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는. 원래 소득이 없던 시간이 길었군요. 네, 제가 15년 동안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되시면서 새로운 현금 흐름이 이제 생기게 되었으니까 어떤 돈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저희 채널을 보신 거군요. 네. 제 기억에도 엄청 네.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에요. 이렇게 열심히 몰두하신 지가 대략 몇 년 되신 거예요? 원래는 결혼해서 남편 혼자 외벌이였었으니까 돈 관리를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서 은행 예적금만 했잖아요. 네. 제 마음대로 가계부를 썼다가 돈 관리를 해야겠다고 시작한 거는 2023년? 은행 예적금을 계속 돌리고 네. 예금 풍차 돌리기. 네, 그거를 네. 이제 하다가 3년짜리 만기가 연 2%다 이렇게 되니까 썩 만족스럽지가 않고 어떤 책을 봤더니 돈이 일하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일하게 예, 하라. 예, 뭐 이제 그런 것들 남의 얘기는 줄만 알았죠. 아, 저런 분들은 뭐 특별하게 무슨 전공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동학개미도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그래서 사람들 옆에서 막 투자하고 투자한 게 또 많이 물리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저는 욕심이 없이 한 4%에서 5%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고미 선생님의 그 내 돈 내 손으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했던 내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처음 멘트가 딱 나올 때 저거다. 근데 2023년 이때쯤이면요. 네. 뭔가 광풍이 지나가고 난 후거든요. 엄청 그때는 잔잔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엄청 힘든 시기였는데 어찌 보면 그 시기에 투자와 이런 거 공부를 하신 것 자체가 되게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우리 채널을 보시는 우리 공고인분들께서도 이제 50대를 앞두셨거나 50대 넘으셨거나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진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고 느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깨달았던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아예 모르던 시기는 이제 가물가물해요. 저도 이제 십수년 훌쩍 지나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게 오히려 제가 해줄 수 없는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도 투자를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닌가? 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또는 두려워하시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자리는 꼭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사전조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네. 준비를 해오시고 지금 첫 마디를 꺼냈거든요. 근데 준비해 오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네. 몇 시간이 되는지 마음껏 풀어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네. 올려드릴 테니까 네. 시간이나 이런 거 구속받지 마시고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당신의 투자를 보여주세요. 6편에서는요. 예적금에서 자산 배분으로 넘어왔더니 점점이라는 주제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서는요. 닉네임 악여사 무슨 네. 뜻인가요? 제 이름이 강드레 김이랑 동명이인이라서 동명이인이시군요. 네, 완전히.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악여사였어요. 진짜? 네. 저는 이게 네. 애교 많으셔서 악여사. 아니 그게 아니고 앙드레 김의 앙드레의 앙. 그렇군요. 네. 여러 곳에서 이 닉네임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50대 주부시시고요. 이제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내 돈은 내 손으로 직접 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예적금만 하다가 저희 채널도 보시고 수급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진짜 많은 깨달음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모시기까지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자, 후기 남겨주셨던 것 중에 네. 한번 직접 읽어주실까요? 초급반 3주차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연 3에서 5%만 수익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었는데 1주, 2주, 3주를 했고 그때는 이제 결과를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냥 제가 농사로 치면 씨만 뿌린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3주를 했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숙제를 많이 주셨잖아요. 구주구주 숙제를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마침 실업급여를 받아서 쉬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선생님의 숙제를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60%, 70%밖에 못한 것 같아요. 시간 많이 걸리던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용어들이 낯설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는구나. 네, 용어를 하나를 모르면 또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넘어가잖아요. 네. 제가 이해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해하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곱씹어서 제가 소화할 수 있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필기했었거든요.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저는 선생님 얼굴을 뵐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시각이어서 쓰고, 시각이어 쓴 거 못 알아볼까봐 이제 다시 적어 옮기면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서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저는 계좌를 그때 처음 쳤으니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제일 첫 강의에서 EBS 다큐, 그렇죠. 자본주의. 네, 일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충격이었죠. 그게 스타트 끊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거였다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럼 예적금을 해서 차근차근 모아왔던 저는 뭘까, 완전 충격이었어요. 한 3, 4일은 충격이었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주식 차트 보는 것도 처음에 눈이 안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랬었는데, 그래서 3주차까지가 채권하고 금, 달러, 리츠, 배당까지 제가 매수를 완료했더라고요. 3주차 때예요? 네, 원래는 모든 예적금 풍차 돌리기를 5월 말일로 제가 다 만기일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일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네.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수업은 있고 만기는 계속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빨리 공부해놔야지 이거를 예. 매수하니까요. 그래서 배운 것 중에서 또 이제 비중을 정해서 네.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5%씩 10%씩 만기에서 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렇게 수업을 안 들었으면 망설이다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금, 배당주, 리츠 이런 거를 처음에는 정말 조금 샀다가 한두 주 샀다가 한 일주일 되니까 얘가 또 이렇게 되네, 그래서 또 사보고, 그렇게 해서 이 3주차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4주차가 되면은 개별 주식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국내주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서. 국내에 산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군요. 네. 그리고 뭐 국장 탈출이 진순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책이나 모든 영상이 다 미국 주식을 가리키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큰 주식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저만의 각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3주차의 후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마치고 나서 적으신 거군요. 이때는 후기가 끝나고 나니까 주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감은 어렴풋이 잡았는데 EPS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엄청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식 종목 고르고, 주식 시황 그날그날 올리고, 그 주식을 선별한 이유나 조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때는 제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익힌다라는 느낌보다는 주변인 느낌으로 들어갔었던 시간이고, 갑자기 또 일을 하게 돼서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확실히 근데 오프라인이 좋은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는 딱 보고 감이 딱 오거든요. 이번 주까지 숙제를 해야겠다. 근데 온라인으로 가니까 오늘 들어도 괜찮고 내일 들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이게 네. 참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계속 올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배운 거를 복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배우고 지나가면 까먹었을 텐데, 제가 만기가 끝날 때마다 사고, 그걸 또 지켜보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정말 조금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에게 권하는 시간. 저도 처음에는요, 다 직장인들이시고 네네.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 많은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줄이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나중에는요, 그래 이때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바짝 해야 그래도 조금 남는 게 있겠지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되게 타이트하고 양도 많고 과제도 많고 그렇게 짰어요. 예, 그 임계점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익혀서 내가 네. 조금은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임계점을 가지려면 조금은 좀 진하게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1년 중에 그때 딱 한 달 바짝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 해봤는데 그때가 정말 평생 기억에 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자, 일, 운동, 공부, 집안일을 병행하며 수기로 하나하나씩 작성하는 게 힘들다고 느낄 때
오늘 너무 고민스쿨만 나가서 좀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채널에는 엄청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과 계시니까. 수강생분들은 아주 일부이니까요. 저는 제가 했던 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해서 네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네. 절대 스쿨을 홍보하거나 예, 그런 건 전혀 홍보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자산배분 투자를 한 것에 대한 후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본 순간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으로 요거는 예전에 쓰시던 가계부인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부터 파워 J시군요. 예,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저를 잘 모르는데. 네, 주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없고 다들 신기해하고 대단하다고 하시죠. 네, 맞아요. 파워 J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잘 잊어버리니까. 나이도 있고, 돌아서면 까먹고. 근데 어차피 다들 네. 돌아서서 까먹어도 적는 사람 일부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도 메모를 좋아하는 게 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적어버리면 되니까요. 맞아요.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4개의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면. 와, 가계부 엄청나네요. 예, 선생님께 처음 수업 들었던 그 5월 한 달 채권, 달러 뭐 이런 거 사서 매수했고 그래서 보면 맨 여기요. 위에는 통계고요. 총계. 네, 거기는 IRP, 채권, 뭐 달러, 뭐 리츠 배당주 샀고 네. 여기는 ISA 산 거고요. ISA고요. 네, 그래서 한 달 거를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쉬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네. 보면 계좌별로 관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계좌별로 관리하는 하나하나의 시트에 대해서 총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 내역이 있는 거죠. 적으시면서 어떤 네. 기분 드셨어요? 아, 시간이 많이 든다. 품이 많이 든다. 이거를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금액도 작고 종목도 작은데 다른 많은 분들은 그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지? 이제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종목이 매일 시세가 변동됐는데 나는 고정된 한 시점에서만 산 거라서 이걸 어떻게 비교하고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앞으로 끌고 나가지? 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좌별로 관리를 다 한다는 건 계좌마다 내가 붓는 돈,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의 내역, 수익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좌를 여러 개 쓸 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옛날처럼 네. 주식계좌 하나 가지고 전부 다 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뽑아 먹어야 되고 네. 이것도 뽑아 먹어야 되고 얘는 돈이 묶이고 얘는 안 네. 묶이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다 챙기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 만큼 얻는 것도 많은 거죠. 결국 이게 네. 많이 한 만큼 얻는 건데 러프하게 짜려고 짜면 놓친 게 또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참 중간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짜면서 느꼈던 게 그때그때 변동 시세에 맞는 내가 넣은 거 대비 지금 현 시세가 알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좀 전체적으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포트가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관리 시트죠, 관리 시트. 네, 근데 이거를 고민포트 찾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 사본 복사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몰랐어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전화를 했더니 깻님님이 전화를 받아주셔가지고 깻님이 등장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깻님님께서 수업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자산 배분 관리도 알려주시고 저는 자산 배분을 혼자서 공부하긴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게 한 달 만에 내가 이거를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안 했고요. 정말로 여기 수업에 왔을 때는 이 포트 하나 제대로 좀 쓰는 거 배워서 제가 매수한 금액만 쓰면 옆에 그때 시세해서 쫙 총계까지 작업되죠. 여기서 의도했던 것처럼 네네. 이렇게 지금 써셨던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어찌 보면 제가 다 했던 것들인 거예요. 저처럼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 성격이면 그러니까 일 안 하면은 이것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네, 네네. 하겠는데 이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유효한가 네. 해가지고 얘네들을 좀 합쳤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동으로 시세 불러오는 거, 네, 맞아요. 자동 시세 기능도 넣었고, 그거 그 너무 다음에 좋아요. 총합이나 그 다음에 내 자산의 그래프 나오는 거 그런 고민을 해서 만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포트 구성을 보니까 이것만 만약에 구현이 제대로 된다면 제가 훨씬 앞으로 나가기 좋겠다. 저도 그런 의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금액이 달라지면 보통은 투자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누구는 금액이 작으니까 이거 하세요. 누구는 금액이 크니까 이거 하세요. 네, 맞아요. 누구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세금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라고 맞아요. 제가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자산관리사가 아니니까 일대 다가 되고 나니까 법용성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단돈 1, 2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큰 나중에 돈도. 수억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포트를 짜고 하면서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저희에게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다가 드디어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에 맞는 진도 따라서 포트 입력하면서 종목 사보고 종목을 제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선생님 말씀이 몽딱 맞다. 예. 그러면 안 그래서 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네. 처음에는 시작을 먼저 해야 되니까 네.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마음에 먼저 가는 애들부터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셨고요. 어찌 보면 예적금만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배분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이거 한번 제가 쓱 읽어볼게요.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 취업을 통해 경력 단절로부터 졸업을 하셨고 10년간의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과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자금만큼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경력 단절이 되고 이제 네. 일을 했는데 보니까 남편 수입은 계속 뭔가가 들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수입이 없었으니까 저축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노후에는 저축이 밸런스가 맞아야 세금 부분도 여러 가지 괜찮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저한테 들어오는 인컴은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나중에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느낌 드셨구나. 원래 남편분 소득으로 사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악여사님의 수익이 생겼는데 네. 이게 약간 플러스 알파인 거죠. 이거 없어도 네, 지금 살 수 있는 네, 상황으로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 생각하면- 갖춰져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로 투자를 하기가 좀 용이했던 네, 거죠. 그냥 저축을 하자. 그때는 투자까지는 생각 안 했고 음. 거의 한 8년 이상 이제 은행 예적금 풍차 돌리기를 한 거였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자, 국민연금 부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국민연금을 보니까 이제 저는 일을 안 하니까 국민연금을 안 내잖아요. 안 내면 제가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리고 이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하면 유족연금 맞죠? 네, 그 한 사람의 국민연금의 일부분이나 네. 제 국민연금 둘 중에 하나를 맞아요. 수령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중복으로 네. 안 나와요. 그러면 남편은 어차피 국민연금이 많을 거고 저는 국민연금이 적을 거니까 그때는 제가 일을 안 한 상태였었으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자. 저희 때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았어요. 일시불로 결혼하면. 받은 거죠? 예. 10년 안 채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일시불로 받아서 있다가 갑자기 2015년부터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차감이 되더라고요. 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네, 네. 내게 된 거죠, 다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15년부터 제가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도 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비어있던 기간 동안 출납하신 거군요. 네. 그 전에 네. 국민연금 연수 몇 년 정도 차 있었어요? 제가 한 4년, 5년 부었다가 4, 5년? 지금의 말하는 프리랜서 전환해서 국민연금은 낸 부은 거는 거는 4, 많진 5년? 않았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3번에 걸쳐서 추납 반납을 했거든요. 네. 일시불로 받았던 거를 다시 다 일시불로 반납을 하면 그 이후부터 제가 추납을 할 수가 있었어요. 99년 10월 그 이후부터 제가 15년 동안 일을 안 했잖아요. 네. 그거를 다 추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10년만 추납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 그래요? 네, 이게 강남에서 그 재테크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예적금을 하면서 보니까 국민연금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죠. 국민연금 보면 네. 말도 안 되죠. 수익률 좋고 뭐 나중에 돌려주는 것도 네, 금액도 크고 돌려주는 물가 다 반영해주고. 네네.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서 어떻게 이거 돈을 좀 굴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왔고. 그럼 이런 그림이 네. 대략 맞나요? 4, 5년 정도 네. 국민연금을 내셨어요. 그러다가 20년 정도의 공백이 생겼고 이 공백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안 낸 거죠. 네. 하지만 그렇죠. 뒤늦게 나중에 다시 일을 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이 된 거죠. 국민연금을 네, 네. 내시는 걸.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면 중간에 비어있는 20년 옛날에 4에서 5년 부은 거는 이거는 무조건 반납을 연금으로 안 나오니까 이때 네. 일시금으로 다신 거죠. 한 거를 반납을 하게 되면 이 가입 연수가 살아나죠. 이게 4, 5년이 살렸습니다. 예, 살린 부활했어요. 다음에 네. 뒤에 비어있던 20년까지도 살리신 거죠. 최대 몇 년 채워졌었어요, 이거는요? 저는 공백 없이 다 20년 다 추납했습니다. 채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 초에 제가 마지막으로 추납 다 와. 그냥 목돈이 생겼을 때 만기가 끝났을 때 조금씩 냈던 그러면 지금 새로 일을 시작하신 지가 대략 몇 년인 거예요? 2015년부터 일했으니까 그러면 이 10년 동안 수익이 생기셔가지고 이 네. 수익으로 여러 번 추납해가지고 이 기간들을 국민연금 낸 걸로 살리셔가지고 지금도 내신 걸로 해서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연수 토탈 몇 년 만드신 거죠? 34.66년을 제가 납부를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최저 금액으로. 이게? 이거는 국민연금을 조회를 해보면 자동으로 나와요? 60세까지 냈을 때에라는 가정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와, 나와요. 34년을 만들어내셨어요. 사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저희 부모님 똑같아요. 저희도 네. 요거 반환했고요. 일시금 받았던 거를 반환 일시금이라 부르는 네, 거. 맞아요. 반환해서 네. 저 연수 살리고 저희 어머니는 뜨문뜨문 일하셨고 그 당시에 음. 4대 보험 안 해준 데 엄청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하셨는데 국민연금 다 합해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시금을 타고 끝났거든요. 네. 나중에 살렸습니다. 나중에 살려가지고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만들었고 그 평생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물가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말 잘한 거라는 생각 많이 들고 네. 저희가 후회하는 건 뭐냐면요. 이 기간을 다 살리지 않았거든요. 여유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무리해서라도 다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좋은 제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냈거든요. 세 번 처음에 나눠서 내기 시작한 건 한 2, 3년 전쯤부터예요.
있잖아요. 3등분으로 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추납 반납을 했어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만기가 끝나서였거든요. 9만 원 제일 최저 금액으로 냈는데 두 번째 내려고 봤는데 앞으로 추납을 최대 10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정이 되는군요. 네, 이게 추납 왜냐면 신고. 강남에서 금액 제일 높은 거로 해서 추납을 몽땅 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원래 이게 최소 10년을 부어야 연금을 탈 수 있는 네. 조건 때문에 이 추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추납이 강남 산모님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수십 년을 그냥 살려버리고 연금 예, 다 써버리는 예.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그래서 개정을 네. 앞두고 있어서 서둘러 좀 한 거군요. 그래서 저는 네. 일단 한 번 내고 갑자기 10년까지만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10년을 일단 놔두고 어차피 일하면서 낼 수 있으니까 네. 10년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10년 전에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5년 정도를 먼저 납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10년은 또 마지막에 제가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 해서 나누어서 냈던. 총 3번에 걸쳐서요. 네네네. 어쨌든 34년을 지금은 거의 확정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10년만 넘으면 연금으로 나오는데 34년을 만드셨으니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벌었던 많은 수익들을 국민연금에 주긴 해야 됐었지만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앞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인 거죠. 34년이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충 매월 수령액이 92만 원이 넘게. 92만 원요. 진짜 성공했네요. 이거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오셨어도 이거 제가 만약에 체크하다가 봤으면 이거 무조건 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네. 부모님도 너무 아. 만족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네. 이제 기간제 근무를 했으니까 네. 실업급여 기간도 꽤 많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기간에 만 얼마만 내면 국민연금 개월수를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실업 크레딧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12개월 꽉꽉 채워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일부만 떼서 내면 되겠네요?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는 그냥 들어오고요. 그 통장에서 네. 만 얼마가 그냥 빠져나가요. 실업 크레딧, 아 이런 거였군요. 그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 경험적, 싶고. 경험에서 나오는 네네. 조언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국민연금 하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실업급여를 받다가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근무를 했을 때 제가 근무할 때 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실업급여가 2배로 뛰더라고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었던 게 제가 추납할 때 저는 만약에 100개월이다 그러면 100개월 곱하기 9만 원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추납하겠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금액이 떠버린 거예요. 월급은 제가 내는 국민연금 더하기 회사에서 4.5%씩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9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9만 원을 내서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납은 저는 개월이잖아요. 만약에 50개월이다. 50개월에 대한 내가 내는 9만 원이 아니고 전체 그냥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금액 18만 얼마. 그거 곱하기 개월수가 되더라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 버리니까 네네. 확 달라져 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취업이 안 되어 있을 때 추납을 하는 게 그래서 유리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건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완납을 하려고 제가 1,600만 원인가 들고서 전화 드렸어요. 네. 근데 갑자기 2,0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아 지금 현재 김봉남님의 국민연금 금액이 이 금액이고 곱하기 개월수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생각한 게 그때 안 내면 10년까지만 걸리는 게 법제화되기 바로 아, 전이었거든요. 바로 전이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20 몇 개월인가 하여튼 몇십 개월은 2배가 되더라도 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30개월이 남았다. 네. 119개월을 빼고 120개월은 좀 그러니까 여유 있게 119개월 빼고 11개월을 18만 얼마짜리 2배가 되는 금액으로 미리 추납을 했어요. 그리고 딱 10개월만 놔두고 제가 근무가 끝나는 시점만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추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낮아져 있어요 다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 추납을 신청하는 딱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저같이 추납을 5년, 10년 하면 솔직히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쉬는 기간에 네. 추납 신청을 하세요. 전화를 해서 1355예요. 쉬는 기간에 추납 신청을 네, 해요. 국민연금이 1355인 게 네. 일과 삶이 반반이다 해서 1355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게 그 뜻입니다. 이렇게도 외워지겠네요. 일하는 곳에서 절반, 내 나중에- 삶에서 절반, 네, 절반. 반반씩 네네. 4.5%씩 내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쉬는 동안에 네. 전화를 해서 실업기간에 추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60개월까지 그 금액을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때 이미 신청해놓고 60개월 분납. 분납을 하면 제가 1,000만 원이면 나누기 60개월로 해서 작게 월 나오네. 얼마씩 주는데 네. 1년까지는 제가 처음에 119개월 추납할 때 첫 달이 몇천 원이었어요. 이자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첫
달부터 되게 적어요. 분납하는 금액의 그 수수료가 2-3천 원이었다가 6천 원 됐다가 8천 원 됐다가 만 원 넘다가 그래서 1년까지가 되면 조금 이제 수수료가 만 얼마, 2만 얼마 되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그냥 분납으로 냈습니다. 똑같이 119개월을 추납을 하는데 목돈이 있었지만 수업을 배우면서 투자를 넘기고 분납을 했었어요. 분납을 하다가 제가 취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취업을 하면 또 다시 2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 신청한 그 시점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면 신청한 시점에 네. 60개월 신청하면 5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하실 거고 그 후에 계속 낮은 걸로 계속 내는 거네요? 맞아요. 진짜 꿀팁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러면 일을 뜨문뜨문 하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 연수가 비어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많은 분들이 차라리 마찰적인 실업을 겪을 때 이 작업을 꼭 해놔야 되는군요. 맞아요. 하기야 과거에 그 오랫동안 기간에 대한 걸 한 방에 내는 거니 이게 참 돈 모으기도 힘든데 네네. 그 기간 거를 한 방에 낸다는 거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뭐 소득세나 이런 것들도요. 많이 나오면 분납 맞아요. 제도가 다 있듯이 이것도 최대 5년까지 쪼갤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쪼개게 되면 어쨌든 부담이 분산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이 재무 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60세까지 냈을 때 전체 네. 금액이 네. 총 4,81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이제 최저이니까 그게 34년치에 대한 거잖아요. 네네. 4,818만 원을 내고 60세가 되면 매월 받는 금액이 92만. 그것도 물가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 네, 그렇죠. 대략적으로 10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아니 그냥 3-4년만 해도 원금은 받는 겁니다. 훨씬 뛰어넘죠 금방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민연금은 꼭 해야 된다. 제 주변에 그래서 국민연금은 꼭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약간 아쉬운 네. 부분이에요.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할 때 국민연금을 깊이 다루진 않죠. 이거는 네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사적연금과 네, 퇴직연금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이 낮았어가지고 당시에 저희 부모님 거를 이렇게 저 기간을 추납해서 살렸어야 되는데 반환하는 것만 어떻게 해결하고 너무 아쉬워요. 지금 해놨으면 이렇게 나올 그렇죠. 텐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몇 천을 넣었어야 돼도 훨씬 많이 받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저희 남편은 훨씬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는데 실수령액은 큰 차이 안 나죠? 저의 그러니까. 기껏해야 2배. 심지어 저희보다 시간이. 훨씬 급여 높은 네. 재벌가에 계신 그런 많은 분들도 터무니없이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국민연금 자체가요. 사회적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고 네. 차라리 밑으로 갈수록 유리한 부분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자들이 더 신경 안 써도 되는 하지만 본인 부자라고 느끼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국민연금 제가 이거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도 이렇게 뭐 투자 뭐 이렇게 말씀 많으셨을 텐데 딱 제가 목돈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할 때 이게 들렸던 것처럼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자성어가 딱 생각났습니다. 뭐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 줄탁동시요? 네, 혹시 아시나? 저는 모르겠는데요. 줄탁동시라는 게 그 줄이 병아리 줄이고 탁이 어미닭이란 게 한자예요. 네. 병아리가 알에서 엄마 나 나오고 싶어요 막 알리면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쪼아오는 거예요. 알을 깰 때. 아, 그래서 혼자서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네. 자단배분이라던가 세상에 여기 발을 들여놓고 항해를 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구미TV에서 이렇게 영상 보고 되게 줄탁동시 뿌듯하다. 그런 느낌? 필요를 느끼셨을 때 네. 제가 그때 이걸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게 수월을 해줬군요. 심지어 이건 내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잘 찾아지고 해결이 되고 많이 됐던 거네요. 그 영상이 또 이제 또 남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누군가는 그런 어떤 시점에 영상이 도움이 될 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의미 있는 말이에요. 네네.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네네. 느끼는 게 진짜 많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명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막상 해보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익도 철저하게 구글이 통제하고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가감없이 이렇게 버려지고요. 네, 많은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채널이 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하는 동안 그런 걸 별로 못 겪거든요. 못 겪은 이유가 목적이 이제 구글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겠지. 혹시 오늘 누군가는 이걸 보고 분명히 본인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을 거라는 네. 그 생각이요. 유튜브를 해가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걸 네.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니까 정말 또 한번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하면서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노후에 시스템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제가 개인연금이 완납된 게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연금 가지고 계신 거 20만 원씩 10만 원 완납해서 올해 12월부터 수령을 신청을 하면 탈 수가 있는데 56세에 받을 경우, 60세에 받을 경우 5년을 수령할 것인지 10년을 수령할 것인지 종신 수령을 할 것인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물가 연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보통 네. 제가 말씀드리는 연금저축 펀드에는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종신 수령은 보험만 돼요. 네네. 특히 손보도 안 되고 생명보험사만 네네,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면 자, 농협 네. 생명이신 거고 자, 56세 지금 이제 올해 12월입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네네. 이때 수령을 하시게 되면 5년 받는 걸로 하면 45, 10년으로 하면 24, 평생 받는 걸로 하면 9만 원. 처음에는 그냥 10년 부어서 일단 젊었을 때 쓰자. 연금이 나오기 전에 월 20만 원씩 10년 부어서 완납 총액이 2,400 얼마. 네, 이렇게 10년 완납 총액으로 2,400을 부으신 거예요. 네네. 자, 그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렇게였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네. 제 생각에는 물가 연동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년이든 5년이든 수령을 해서 자산 배분에다가 이렇게 엎어서 부는 게 좋지 않을까. 일시금으로 찾는 건 아예 안 돼요. 그건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세금이 일시불이면 내지 않을까요? 얘는 원래 비과세인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년 넘었으면 일단 세금은 안 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자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요거를 자산 배분 쪽으로 없는 게 좋은 건지 저는 그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왜냐면 자, 20만 원씩 부어가지고 그동안 2,400을 부으셨는데 이 돈이 그동안의 금융 상품이니까 이자가 붙어가지고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이거 자체는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안 커요. 근데 기간이 엄청 길고 어쨌든 원금이 쌓인 것에 대한 파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목돈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네. 여기다 가만히 두시게 되면 이거 계산해 보면 한 달에 9만 원 나오면 이거는 이제 종신수령에서 평생 나온다. 평생 9만 원 나오는 게 연금의 역할에서 너무 부가적인 요소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56세에 5년 수령해버리면 이거는 60도 되기 전에 그건 다 타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아쉬워지죠. 결국에 10년 수령도 제가 볼 때 짧거든요. 10년 수령 정도는 해야 한 달에 24만 원 정도 나오면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모임이라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텐데 종신 수령의 의미가 있는데 9만 원 하면 이거 너무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동안 모은 것에 대해서는 요거는 절대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20년 동안에는 투자를 몰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이체로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잘한 선택인 거고 투자를 혹시 알았다면 차라리 이상한 걸 해서 잃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금리는 낮더라도 내가 강제적으로 모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결박이 강제성의 요소라는 게 되게 잘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52만 원이라는 이런 원금을 부어가지고 이자 조금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해지 환급금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해지 환급금은 해지할 때 나오는 돈이지만 실제로 해지를 하진 않아요. 연금 보험이면 10년 넘었으면 한 방에 찾아도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됩니다. 그러면 목돈 찾고요. 저거를 이제 연금저축에다가 통째로 넣는 방법으로. 그래서 공부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생각 안 하고 한 달에 24만 원씩 과자 사 먹어야지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2,450만 원인데 얘만 가지고 월배당 세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랑 여기 있는 거랑 종신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저는 주로 4%, 6%, 9%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4%는 아주 안정적으로 언제든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시장 금리가 그때 왔다 갔다 하니까요. 6% 정도면 고만고만 할 거고 9% 정도는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중에 한 6% 정도로 선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6% 포트 짜는 거는 그렇게 네네.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2,450만 원에 6%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년에 130, 14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 넘죠? 그게 원금이 유지되면서 이자로만 나오게 되는 게 그 정도인 금액이거든요. 140만 원 넘는 돈이 1년에 이 정도고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걸 매년 12월로 나눠도 10만 원 훌쩍 넘죠. 자, 여기는 종신수령보다는 크죠. 그리고 남아있는 돈들도 계속 운용이 되고 있는 거라 연동성이 있겠지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걸 빼고 보더라도요. 일단 지금 2,45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월배당 세팅을 6%만 해도 얘보다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가는 게 낫죠 지금. 좋아요. 네, 가서 터무니없는 뭐 2%짜리 예금을 한다거나 또는 막 무리하게 주식을 산다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나오는 9만 원이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앙 선생님께서는 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그냥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없는 돈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이 정도 된다면 한 달에 10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연금 자산에 이 돈 그대로 플러스해서 나중에 훨씬 큰 투자금 만드는 데 쓰시는 게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해결됐고요. 자, 네. 그 다음은요. 국민연금에 대한 거는 방금 얘기를 통해서 반환일시금 하고 그 다음에 준합하고 그 다음에 방금 가지고 계신 연금 보험 이전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좀 어찌 보면 해지하는 그런 것들 네. 여기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증여 형태로 땅 매수. 땅도 사셨어요? 아니, 산 게 아니고요. 네. 저희 어머님이 90이 넘으셨거든요. 네. 어머님께서는 사위가 주는 용돈을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어머님이 이제 상경하시면서 나중에 고향 오면 살 집, 터 수십 년 전에 사놓으신 게 있었군요. 옛날부터 있었던 땅인 아, 그래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터만 있었는데 그거를 팔지 않겠냐. 개발 계획이 잡힌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팔게 되면 40%가 세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팔아도 엄마한테 용돈으로 드리면 너무 적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었는데 증여가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그래서 이제 지금 시세로 공시지가 신청하면서 증여하면서 신청하고 세금은 그냥 없이 증여한 거만큼은 어머니한테 저는 증여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증여 형태로 땅을 받기로 하고 엄마한테 땅값을 드리는 걸로 매달 40만 원씩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때서부터는 뾰족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땅값을 드리다 보니까 땅값은 다 이미 이제 완납을 한 상태고요. 플러스 이제 알파만 나가는 중인 거고 그것도 지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간 게 뭐가 있었나 보다 보니까 제가 땅을 매수를 매월 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용돈을 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땅을 산 거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는 땅 수익이 매수. 된 거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매월 40만 원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거의 저는 통으로 예적금을 돌려요. 제 투자의 저축의 시작은 요 세 개에서부터 시작했다. 국민연금 살리고 그 다음에 땅도 사는 셈 매월 40씩 냈고 이거 네. 월 40 작지 않아요? 1년이면 이게 5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매수를 하셨었습니다. 네네. 그 나머지. 예적금을 이제 계속 넣었고 참고로 땅은 증여를 받으면 5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 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이미 지났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투자 전략의 변화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과 예적금이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산 배분으로 왔습니다. 지금요. 국민연금은 어차피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부으셔가지고 완납하셨죠. 네, 완납됐죠. 그 다음에 예적금은 이제 만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작년- 자산 배분으로. 네네. 지금은 이제 변화가 완전히 완료가 된 거죠. 네, 몇 개월에 걸쳐서. 박보미 TV